박 전 대통령 오늘 법정에서는 이틀 전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틀 전에서는 저희도 영상을 공개해드렸지만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무표정으로 일관을 했었는데 오늘 재판에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있었습니다. 하필 카메라로 촬영할 수 없는 오늘 다른 태도를 좀 보였는데 우선 하품을 하기도 하고요. 좌우를 둘러보기도 하고 또 유영하 변호사와 함께 웃으면서 본인의 변호에 대한 논의도 했었거든요. 좀 더 여유 있어진 모습이었는데 이것이 보통 자기가 가진 18가지의 무혐의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려는 의지의 표명이 아니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8가지 무혐의가 아니라 18가지 혐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영상을 보면요. 모습에선 조금 표정에서 좀 더 착착함이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와 같은 복장이었고요. 같은 이제 수갑을 차고 그리고 공범부호와 수임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지금 걸어가는 모습인데 이틀 전에 비해서 좀 착착한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표정도 좀 더 어두워진 것 같다.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 국면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의 현실을 좀 실감하고 더 표정이 어두워진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수갑 가리개도 여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박해를 나타내려는 게 아니냐라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지만 오늘도 셀프 올림머리에 수갑 가리개 없이 법원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 호송 차량에서 나와서 법원 지하 주차장 쪽으로 걸어 들어갈 때까지는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의식하고 그쵸. 약간은 더 엄중한 표정을 연출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조금 전에 강병규 기자 말한 대로 재판정 안에서는 좀 여유로운 모습이었대요. 약간 미소 띈 얼굴로 유영하 변호사랑 얘기도 했다라는데 네네. 이게 최순실 씨, 껄끄러운 최순실 씨가 없기 때문이 아니었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사실 가장 큰 차이점이 최순실 씨가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었거든요. 그날 이틀 전 재판을 보면 최순실 씨가 입장을 할 때도 그쪽으로 눈길도 안 주는 모습이 잡혔었는데 오늘은 이 최순실 씨가 우선 없었고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이 시작된 만큼 유영하 변호사와 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해석도 나왔는데요. 오늘 재판은 사실 시작되고 나서부터 1시간 동안 내내 그 검찰 측과 재판부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아직 심리 일정이 수립되지도 않았는데 그 검찰의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시간을 끌거나 재판을 연기할 의도가 없다라고 유영하 변호인이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을 달라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기각됐습니다. 네, 최석호 기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여전히 서울구치소 앞에서 그 시위 아닌 시위 같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고요. 직접 취재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가 나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할 것 같다. 그런데 국민들이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국정농단 사태의 진실, 오늘은 과연 조금이라도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약간 생각이 좀 달라 보였습니다. 왜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 안에 있냐? 이러한 생각들, 그리고 빨리 석방해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울구치소 앞 모습을 제가 직접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약 7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지지자들의 모습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로지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생각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형제들과 재산 공유하는 사람 있습니까? 형제들과도 재산 공유 안 하는데 어떻게 최순실하고 박근혜가 공유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웁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전부 누명 씌운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돈 10원 하나도 안 먹고 청렴하게 나라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결혼하신 분입니다. 저들은 끝까지 대통령을 지켜드리고 보살펴드릴 겁니다. 네, 여전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석호 기자. 그런데
지지자들이 눈에 띄게 줄은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느낀 건가요? 아닙니다. 잘 느끼신 겁니다. 제가 아주 많은 시위 현장을 취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집회에 모인 지지자들, 그보다도 경찰 병력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오늘 경찰 추산 지지자들은 한 7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투입된 경찰 병력은 8개 중대 350명 정도가 됐습니다. 경찰이 한 5배 정도 많았던 건데 지난 3월 31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러 나왔을 때의 모습을 보면 지지자들이 한 1,500명 정도가 모여 있습니다. 3월 21일에 서울중앙지검 앞 모습을 보면 아주 빽빽한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정치 탄압한다, 난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수갑 가리개까지 하지 않으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하지만 이제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욕먹는 게 아니라 잊혀지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박사모 카페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 회장님이 구속이라고요. 정 회장님이라는 박사모 회장을 뜻하는데 정광용 회장을 말하는데 세상에 미쳐 돌아가네요. 만만한 게 우리 우파들이겠네요. 라는 글을 했습니다. 많은 박사모 지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기자님들 혹시 이상한 점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저게 진짜 박사모 회원이 올린 글인 줄 알았는데 전 정답을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알려주시죠. 그럼. 저도 정답을 알고 있는데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거꾸로 하면 문재인 만세라는 글입니다. 많은 고개를 끄덕였던 박사모 회원들을 조롱하게 되는 거죠. 이 세로 대입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글을 보고 이제 기발하다라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저런 사연들까지 올라오고 있군요. 저희가 어저께 단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통해 동생 지만 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누나의 재판을 지켜보는 지만 씨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강병규 기자가 오늘 박지만 씨의 집 앞과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 동생 근령 씨가 법정 앞까지 찾아오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지만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직후 지만 씨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수갑을 찬 채 법원에 출석하는 누나의 모습을 본 지만 씨의 심경은 어땠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의 집 앞입니다. 지만 씨도 재판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텐데요.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만 씨 부부의 모습은 찾지 못했습니다. 나가만 계시라고 그때에 저를 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지만 씨를 만나기 위해 회사도 찾아가 봤습니다. 지만 씨는 새벽부터 집을 떠나 이곳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데 지만 씨의 차량은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외출 중이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쏟아지는 시선을 피해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맞춰 지만 씨 회사 내부에도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관리소장은 지만 씨가 출근은 했지만 인터뷰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인터뷰나 그거 안 해요. 정윤회 문건 파동까지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천명되고 박 전 대통령의 재판까지 겹치면서 지만 씨는 여러모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누나의 두 번째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올 취재진을 피해서 새벽녘에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강병규 기자. 네. 그럼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지금 회사에 새벽부터 출근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새벽부터 어디를 간 걸까요? 네, 우선 박지만 회장 같은 경우는 회사 관계자들이 의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은 새벽부터 모든 가족이 저 집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나머지 서향희 변호사와 그리고 이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지금 현재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로 좀
이주를 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정윤회 문건 다시 조사하겠다라는 청와대 입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맞물려서 기자들이 많이 찾아오거나 혹은 이웃 주민들이 많이 이제 쳐다보거나 좀 관심을 가지게 되는 면이 크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이사가 잠시 머물러 있지 않겠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오늘 현장에서 만난 주민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한번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계속 집에 계시긴 했어요. 좀 표정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은데 최근에 탄핵도 당했어요. 외국여행 갔다가 오셔서 5월 초가 됐죠. 5월 초. 이제는 며칠 못 갔어요. 아 그럼 이번 달 초쯤이네요. 그렇죠. 좀 갔다가 사람이 겸손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렇게 속에 fund인데 겉으로 웃어서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많이 심각하고 내가 생각하면은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 무척 생각하고 하여튼 이분은 자기 문화를 계속 생각하더라고. 여기 혹시 그 박근영 씨라든가 형제분 아니십니까? 내가 여기가 네, 평소 박지만 회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잘 대했다고 하는 증언들인데 최근에는 얼굴 표정이 어두웠다는 건데요. 자, 이현수 기자. 그런데 박지만 씨 하면은 약간 좀 그 성격이 내성적이다 이렇게 아주 알려져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뭐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상 부친과 모친을 모두 잃었을 때가 16살 그리고 21살 모두 청소년기였는데요. 그래서 지인들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박 회장이 평소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평소 나는 엄마를 닮았지만 큰 누나는 아버지를 닮아서 정치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박지만 회장 본인은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내성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틀 전에 재판에 나타났던 박근영 전 이사장, 그 여동생 박근영 씨도 이 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동생 지만 씨는 혹시 박 회장은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기자님들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여기 샤이한 편인데 제가 사실은 더 샤이한 편인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모르죠. 이런 언론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그 세연 아빠가.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밖에서 우리보다도 더 애를 많이 쓰고 다닙니다. 자, 강병규 기자. 내성적인 박지만 회장. 그런데 누나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는 더 조심하면서 사업도 좀 많이 움츠러들었다라고 하는 증언도 확보했다고요. 네, 사실 박지만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입장으로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좀 소심해진 이유가 좀 있었고요. 또 하나는 2002년까지 마약 투약 혐의로 인해서 오히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인 아킬레스건이 좀 됐었거든요. 때문에 자신의 말썽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장을 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좀 내성적인 성격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도 이런 주변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박지만 씨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을 하거나 혹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그 정책과 연관돼서 자신이 이익을 받았다라는 그런 오해를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사업이 많이 또 축소되는 오히려 더 피해를 봤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이웃 주민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직접 운전기사와 얘기를 했던 이웃 주민의 말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기사한테 내일 거 어디 출석하고 회사에서 하는 절대 못하겠네. 아 기사분께 물어보니까 야, 더 많이 출석해주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네. 이게 잘못하면 누나한테 이제 피해를 갈까봐 이렇게 막 적어오고 그러는 바람에 회사가 되네 공수로 들어갔다고. 아이, 걔네 대통령 되고 나서 서울에 갔지, 회사로 갔다, 서울에 갔지, 이고 상관없이 회사가 되네 공수로 들어갔다. 예, 가족인 박지만 씨는 저렇게 몸을 낮추고 하느라고 도리어 사업까지 피해를 볼 정도였다는데 가족도 아닌 최순실 씨는 그렇게 대통령 옆에서 국정농단을 벌인 상황이었군요.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때는 원조 친박을 자청하던 김무성 의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김무성 의원, 이른바 노루패스로 쳐다보지도 않고서 비서관에게 캐리어를 던져준 장면 때문에 계속 화제입니다. 자, 최석호 기자, 이게 또 패러디 영상들도 계속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을 두고 김무성 의원은 내가 입구장에 나와서 기자들이 있길래 좀 가느라고 아주 수행비서에게, 친한 수행비서에게 던진 것뿐인데 왜 이게 잘못된 거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지만 누리꾼들의 반응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패러디물을 통해서 갑질 논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저렇게 보시는 것은 일반인들의 패러디 영상입니다. 보지도 않고 가방을 던집니다. 누군가에게 가방을 던져서 그것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이 밑에 있는 사진은요, 밑에 있는 그림은 방송인 유병재 씨의 그림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을 보고요. 이것은 뭐냐? 던져진 캐리어를 퉁 쳐서 김무성 의원이 맞고 쓰러지는 장면. 편집한 영상이죠? 조작한 영상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아무래도 그 누리꾼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 이것은 또 어제 말씀드렸던 컬링, 캐리어를 가지고 컬링을 하는 김무성 의원이 직접 컬링을 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미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 김무성 의원에게는 뼈아픈 비난 화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결과요. 1년 전 새누리당 대표 시절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의원 40명이 공약을 실천 못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강명규 기자, 그날이 단 7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낸 사람은 없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무성 의원을 포함한 새누리당 총선 후보, 지난해 총선이죠. 지난해 총선 후보 40명이 보시는 것처럼 신문 광고를 낼 정도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저 내용은요. 5대 개혁을 이뤄내겠다라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1년치 세비, 쉽게 말해서 1년치 월급입니다. 1억 2천여만 원씩을 다시 반납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일단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모 네티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 누리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공약이 이행되지 않았다. 공약 이행률이 0%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그러면 일주일 내에 이 5개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1억 2천만 원씩, 그리고 당선자가 27명이니까 곱하면 32억 정도가 세비가 모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일주일 뒤에 과연 반납이 될지가 좀 지켜지는. 자, 그런데 이현수 기자,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수 의원들이 바른정당으로 탈당을 하고 나왔잖아요. 새누리당 더 이상 못 있겠다. 나쁜 당이다. 우리 바른정당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었는데, 네. 그래도 세비를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지금 입장입니까? 의원들 중에 공식 입장을 뚜렷하게 내놓은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명을 했던 40명 의원 중에서 사실상 그때 총선 때 당선이 돼서 지금 세비를 받고 있는 사람은 27명인데요. 그 27명 중에서 제가 몇 명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공개적으로 이제 밝히기는 좀 꺼렸고요. 한 의원은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총선 때문에 매우 바빴다. 누가 이름을 그냥 넣어놓은 것 같다라고 언급도 했고요. 또 다른 바른정당 의원은 좀 두고 보겠다. 현재 공식 입장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이 세비 문제가 일주일 정도가 남아있긴 한데요. 그리고 조건부였습니다. 당시 이제 5개 5대 개혁 입법이 안 될 경우에 내겠다는 거였는데, 이런 제반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당시에는 그 총선 때 사실 기득권을 버리고 이렇게 세비 반납까지 하면서 개혁 의지를 불태우면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때 얼마나 가벼웠으면 이렇게 기억을 못할 정도고, 또 오히려 입장을 못 정할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누리꾼들도 많았고, 주변에서도 좀 따가운 시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약속 꼭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 주제에도 저희 정치데스크가 취재한 단독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